SNS에 올라온 그 편지를 하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시각 송규호의 아버지입니다. 어제 7월 7일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49명에 대한 검사 측 계략적 혐의 진행 상황에 대해 발언이 있었고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 발표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각은 1년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8월 1일 선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서 간단하게 적어 올립니다 하시면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시고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로마서 1장 16절 1장 17절입니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말씀을 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편지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이 송교 젊은 시각의 송교 대표를 비롯해서 90여 명의 우리 서울 서부지법 사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변호해온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수입니다. 네, 이 결심 공판이 있었다고 제가 그 송규호 대표의 아버지의 편지글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송교 씨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로 곧바로 달려갔었는데 당시에 거기서 이제 아버님을 직접 뵀어요. 제 아버지 직접 뵈고 아버지께서 너무나 뭐랄까 너무나 용기를 내주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송기호 씨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은 다 그때 당시에 다 용기를 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또 가족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어떤 서포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또 저하고 이제 명함도 주고 받으시고 이러시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참 뭐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그 서부 자유 애국 투사들 이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사실 서부 자유 변호사협회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많이 또 같이 법정 투쟁을 해왔는데요. 검사의 어떠한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 불합리가 많았고요. 서부 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 그 자체가 많은 불합리였죠. 다만 이제 마지막까지도 검사의 구형은 사실 제 멋대로였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행위적으로 볼 때는 더 좀 중한 경우에는 더 뭐 구형이 낮다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또 지나치게 높다거나 전혀 유형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뭐 이제 송기호 대표에게 뭐 1년 구형됐다고 하는데 그 구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재판부는 그리고 아마 오히려 재판부 법원이 오히려 좀 더 유형화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후에 어떤 항소나 어떤 불복 대응에도 많은 그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정치 사건의 경우에 구형이 징역 1년 나왔으면은 뭐 집행유예로 선고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럴지 어떨지는 막상 가봐야 알겠어요. 뭐 말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도 예상은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보석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몇 달째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한 7개월 가까이. 그냥 그 재판이 형벌인 거죠. 재판이. 그러니까. 재판으로 형벌을 가하고
구속 그 자체로서 징역형을 살리는 효과를 낸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재판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가만히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어떤 무죄 투쟁에 대해서도 저희 변호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열심히 투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요.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에는 일단 석방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죄지만 집행을 잠깐 유예해 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서울 서울지법 사태 관련자들은 집행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법정 투쟁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특검이 계속해서 뭐 강제 구인을 협박하면서 지금 오늘 2시까지 나와라 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대통령이 나 못 나가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가겠다. 그걸 강제 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다만 이제 오히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네. 특검이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 한번 먹힌 적이 있죠. 그 대통령 경호처를 겁박을 해서 네. 어떤 선무 활동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무너뜨리고서는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협박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협박만 하는 거고 뭐 이게 좀 당연히 우리가 좀 뭐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 예전에 정은경이라고 있었어요. 뭐 지금 장관 뭐 한다고 난리치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사실 방역 활동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네. 아침마다 그냥 방역 캐스터를 했죠. 그래요. 그냥 방역 몇 명이 캐스터. 발생했다. 지금 특검이 딱 그렇습니다. 아하. 지금 예. 특검이 특검 게스트구나. 특별 수사 캐스터. 박지영 뭐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 아침마다 그냥 우리가 출석 통보했다라는 게 브리핑할 자료인 거죠. 그냥. 그 뒤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냥 수사 결과죠. 네. 지금 모든 특검이 지금 민주당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모든 특검이 전부 다 그냥 캐스터 역할만 하거든요, 사실은. 더 나올 것도 없고 앞으로 수사를 한다 해도 특별히 발표할 게 없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급기야 이제 뭐 김성훈 차장이 뭐 진술을 바꿨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은 이 수사 진행 상황 말고는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뭐 영장 청구했다, 안 나오면 체포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입장을 발표하고 캐스팅 역할을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네. 예. 지금 김태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거를 봤다, 들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해서 이른바 VIP 경로설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언론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하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받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걸 굳이 경로라고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김태호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그대로 해주면서 뭐 자신의 구명을 지금 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파렴치하고 천박한 배신자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만. 네.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나가서 이제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참 의문인데요. 네. 나왔다는 건 사실은 특검에서 나왔을 거거든요. 이 그렇겠죠. 얘기가.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발표할 게 없으니까 예. 경로를 했다 칩시다. 저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경로를 하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경로죄에 해당합니다. 경로죄라는 게 우리 법에는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경로했다는 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예요. 특검이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특검이. 검사들이 늘 사실은 이 무슨 내란죄 수사부터 재판까지가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진술을 했다면 당연히 김태효 씨는 너무나 추악한 어떠한 본인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그냥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그거랑은 또 별개로 네. 이 특검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사 캐스터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수사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사실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특별감사들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이 특검에서 뭐 하고 있냐면 변호인들이 뭘 공개했네 만에 하면서 난리들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변호인들 막 사임 압박하고 하니까는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 변호인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수사도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여담 같이 말씀을 그냥 간단히 드리면 지난주에 김용현 장관의 재판에서는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말이죠. 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 변호인들이 유튜브 한다. 변호인들이 유튜브에서 무슨 재판의 상황을 밖으로 알리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죠. 이거 옛날에 좌익들 같으면은 검사가 민간인 사찰한다고 난리 쳤을 사안이다. 법정에서 좀 뭔지를 알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유튜브를 해라. 제가 구독을 눌러줄 테니까 특별검사도 해라. 다만 무식해서 그런 거 잘 모르나 본데 검사가 유튜브를 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도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그냥 어떤 프레임 씌우기에 바쁜 거죠. 경로는 애초에 지금 이 특검법 이름 자체가 뭡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순직한 거예요, 그냥. 순직했는데 그 다음에 이 수사가 잘못됐네 어쩌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무슨 경로가 어떻게 죄가 돼요? 경로하면은 수사방해가 되는 것도 문제인 거죠. 네. 경로한다고 해서 수사방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재명이 특검한테 하는 짓이죠, 바로. 예. 예. 여기 댓글창에도 그 이재명이가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경로했잖냐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뭐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진숙으로 보이는 이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면서 마침내 국무회의 배석에서 배제됐잖아요. 네네. 그것도 뭐 대통령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어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임기가 보장돼 있는 내년 8월까지 보장돼 있는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사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 안 됩니까? 직권남용에 당연히 해당하죠. 예. 예. 직권남용 아니 본인들은 지금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전현희가 그렇게 난리치면서 무슨 뭐 자기에 대해서 부당한 압박이 있고 자기는 임기 다 해야 되고 어쩌고 막 이렇게 난리쳤던 거에 대해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와서는 감사원에서 주의 내렸으니까 물러나 주세요 하고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 그 겁니다. 사실은. 감사원 주의라는 게 뭐예요? 감사원 주의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 이재명이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지금 사실은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이 어떤 정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이걸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네. 죄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는 엄청나게 지금 맞서고 계신 거죠. 네. 이준숙 위원장을 지켜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불법 대통령에 대비되는 바로 합법적인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권한입니다. 합법적 지위와 권한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꾸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이재명이한테 빨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방통위원을 한 명이라도 주니까 빨리 임명을 해달라. 그래서 2명 이상이 돼야 방통위가 업무가 더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방통위원을 임명을 안 해서 방통위가 지금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어떤 의결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협의기구인 방통위가 의결을 못해서 이 업무가 안 되면은 이건 또 뭔가 법적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게 내란이 뭐 헌법기관이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 예. 국가기관이 다 헌법기관이지 헌법기관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런 짓 한 게 한둘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은 북한 인권재단 이거 그렇지. 출범 자기네들이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해요 일부러. 어허. 그리고선 계속 내비두는 겁니다. 계속 내비두는. 이런 식으로 부작위 그러니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거. 저는 이런 게 바로 내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이재명이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할 말 없으면은 네. 뭐 내보내세요. 인터뷰 안 해. 예의가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예의를 논할 때는 불법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청문이 시작되는데 뭐 청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그 국무위원 장관을 하겠다는 자들인데 오늘 강선우인데 강선우의 갑질 의혹은 그냥 갑질이 아니라 이게 심각한 그 법률 위반 위법적 그 행위라고 하는 그 보도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뭐 제보한 보좌진 뭐 2명을 법적 조치하겠다 뭐 네. 저 이걸 보면서 네. 갑질 의혹은 100%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괴롭혔다는 거 아니에요? 갑질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을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오해가 있었으면 사과한다. 적어도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만 오해니까 자기가 진상을 갖다가 소소히 밝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제보 보좌진 2명 법적 조치하겠다. 찾아냈대 둘이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는 뻔한 거죠. 눈에 뻔한 거죠. 정말로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런 식의 태도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분들한테는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라는 거를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박사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보좌진하고 비서관 이 국회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정치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직원인으로서 직업으로서 일하는 그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90%는 생계형. 그렇죠. 생계형이에요. 그래서 뭐 여당도 갔다가 야당도 갔다가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예.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맞아요. 그런 예,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의원실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의원실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내가 다른 의원실에서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이분들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겠죠. 네. 그런데도 그리고 한둘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바뀐 사람만 해도 40몇 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기준에 따르더라도. 자기들 기준으로는 28명밖에 안 된대. 그래서 다른 방이랑 비슷하대. 강선우 쪽에서 해명일합시가 한 게. 네, 또 국회의원들이 다 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얘기고요. 예. 지금 이렇게 자주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반론이 보좌관이나 비서관 쪽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강선우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대나무 숲이라는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얘기된 이 내용이 다 사실이고 이걸 갖다가 아둥바둥하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발끈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의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걸 이제 가해자를 자꾸 옹호하고 뭘 좀 이렇게 하려는 자들이 이 2차 가해를 하잖아요. 그 2차 가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2차 가해가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선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훨씬 더 당연히 국회의원이 보좌진이나 비서관에 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그냥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뭐 자기 직원들한테 더더욱 그랬을 거라는 건 당연히 추론이 되는 것이고요. 2차 가해라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써 피해를 입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강선우는 무슨 뭐 약자 어쩌고 저쩌고 뭐 지켜줘야 된다 하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여성가족부 뭐 장관 후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나선 사람이 오히려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뭐 법적 조치하겠다 협박을 입사합니다. 뭐 이게 범죄죠, 뭐.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혁신위가 계엄과 관련해서 또 탄핵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죄를 당헌 당규에 수록하자고 하는 걸 혁신안이라고 내놨어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민주당식 행태인데요. 네. 민주당 따라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5.18 헌법에 넣자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5.18이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하.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헌법에 박아놓고 헌법에 박혔으니까 이제 논란을 없애자 이런 그렇지, 얘기예요. 그렇지. 예.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걸 당헌 당규에 박아놓자. 아니
계엄이 잘못됐다, 정당하다 이거에 대한 당내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죠. 당연히. 네. 논쟁이 있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인민민주주의 방식으로 당원 당대에다 박아놓고 우리는 그냥 일당 체제의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형성하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죠. 아하. 그렇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내 얘기했던 사람들이야말로 네.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뭐 점점 더 민주당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예. 민주당의 이재명은 사실 1급 체제를 가져갔잖아요. 당대표 말고는 아무도 얘기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체제를 그대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없고 뭐 이제 그걸 혁신안이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네. 최고위원들 다 대표 폐지 하나만 뽑자는 대표 하나 뽑자. 예. 이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그 주도권을 이렇게 윤희숙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재명식으로 가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정당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재명보다 더한 거예요. 이재명이는 그래도 형식상 최고위원회를 유지는 해. 그러니까. 지가 내용적으로는 1급 체제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만, 근데 국민의힘은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최고위원회를 없애버리자. 그냥 대표 하나만 달랑 두자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당 민주주의가 없어가지고 뭐 대통령이 횡포를 부렸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명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 딱 되니까 말을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이응을 꺼내질 못하고. 참 어디 갔지 한동훈이? 엊그제 한마디 했습니다. 새우깡 먹고 어쩌고 그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뭐 뉴스가 안 나오니까. 뉴스 하나 나왔죠. 아, 나왔어요? 네. 이 세상의 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 이재명 하나의 가치만으로 정치적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이재명의 이응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정권 잡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 폐습과 네. 이 어떠한 악행이 계속되는 그 자양분은 뭐냐면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안타깝게도. 예.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 고성국 TV 같은 이런 품격 있는 데서 할 말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병먹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병먹금. 네. 제가 한마디 해도 되나요? 아, 안 돼요. 먹이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먹이를 주면 안 된다. 알았어. 그래서 이 자꾸 국민들이 그나마 애정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또 기화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랬고요. 한동훈이 그랬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당은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서 당대표 1급 체제를 가져가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재 실체입니다. 자, 유승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